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L병원 최범채 원장입니다. 부부가 난임 치료에 있어서는 남편과 여성의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을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 되겠죠. 무정자증이더라도 고안 안에 정자세포에서 정자가 숨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안 내에 정자세포를 축출해서 시험관하기 시술 성공할 수 있겠고요. 정자를 근본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배우자 정자 공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네, CL병원에서는 젊은 건강한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정자 공여자의 정자를 혈액형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로 부부, 특히 여성이 마음을 안정되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빠지고 또 여러 매체나 여러 정보,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는 병원에 맡기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평화롭게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난임 휴가 진단을 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단서를 요구하는데요. 사실 난임 극복하는 데 있어 기간은 어떤 경우에는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6개월, 1년도 걸리기도 하죠. 이제 직장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한 1년 정도 휴식을 하시면서 부부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저는 한 70% 이상은 그 안에 성공적인 임신 소식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호르몬에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배란 유도를 해서 수정란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난소혹이 5cm, 10cm 이상 커져 있었을 때는 전문가 선생님하고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난소혹이라는 거는 커가면서 정상적인 난소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상의가 필요하겠죠. 소파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궁 안에 부산물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상처를 받는 자궁 내막이나 자궁의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번 정도 월경을 보시거나, 가장 좋을 때는 3개월 정도 휴식을 가지고서 그 다음 임신 계획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 환자 경우에는 사실 난임 환자보다 더 힘들어요. 난임 환자는 임신이 안 되고 실패했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습관성 유산 환자는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잃게 되니까 상당히 상실감이 크고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되죠. 근데 습관성 유산의 극복은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치료나 진단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대부분 80% 이상은 잘 극복하게 됩니다. 개중에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를 하게 되고 치료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 그래도 과하면은 독이 되듯이 전문가 선생님하고 그 진단에 맞게끔 정확한 치료를 적용하게 되면은 80% 이상은
다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좋은 수정란인데도 이제 착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내막의 착상 시기가 맞는가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에라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자궁에서 수정란을 받아들이는 어떤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수정란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우리가 선생님들 시험관하기 시술하면서 좋은 배아예요, 아주 예뻐요, 그런 수정란을 넣어도 착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이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유산이 된다 그러면은 착상적 유전자 진단을 해서 아주 정상적인 배아를 선별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도 반복 착상을 피해가는 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월경 2, 3일째에 난소의 호르몬이나 자궁 환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호르몬이 높아 있다든가 그 시기에 맞지 않게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난포를 키우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고 착상에 있어서 환경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2, 3일째에 기초 호르몬 검사를 꼭 해보시라고 그러고 초음파상에서 혹시 난소에 혹이 있어서 난자가 자라는 데나 그리고 수정란이 착상하는 데 방해될까 봐서 그때 초음파 검사와 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포에서 난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포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세포들의 각각의 역할로 인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성숙하고 그 난자가 들어있는데 그 세포들의 이제 활동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공난포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NK셀이라는 자연살상세포인데 제가 95년도 하버드 유학했었을 때 그때 당시 데이비드 크락이라는 캐나다 의사가 혈액 내에 NK셀이 높은 경우에 그 환자에 있어서 착상이나 임신 유지가 어렵다는 논문을 냈었는데요. 그 후로 많은 학술적인 그 연구가 제시되다 보니까 NK셀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논문이 또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NK셀의 혈액 내에서 많이 높다 그래서 자궁 내에서 내막에 있는 NK셀하고 그거를 대신할 수 있을까? 사실 자궁 내막에 있는 NK셀하고 혈액 내 NK셀의 서로 모양이 같은 거는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NK셀이 혈액 내에서 높게 나오신 분이 애를 잘 낳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에서 10년 전에 그 데이터를 보고를 했는데 면역글로빈을 사용한 그룹과 알부민을 위약으로 사용했었을 때 그 치료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역글로빈 치료가 유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가 근거가 없다는 거가 미국에서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자궁 내에 배아 이식하고 일어서면 빠져나올 것 같죠. 근데 자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진공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자궁 안에 배아가 들어가는 것도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그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서양이나 그런 데에서는 뭐 인공수정이나 배아 이식하고도 바로 많이 쉬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활동하시라고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2000년도에 그 질문에 대한 연구를 나왔었어요. 결과는 고령의 임신 환자에서 PGT를 해서 정상 수정란을 얻을 때까지 시험관하기 실패를 경험한 횟수와 연령이 많으신 분이 임신 시도를 해서 임신되는 것과 유사한 횟수와 결과는 똑같더라. 난자가 많이 나와서 5일 배양까지 잘 가시는 분은 PGT를 하면 좋습니다. 고령의 여성에서 PGT를 안 하더라도 3일 배양에 베스트 배아를 3개를 넣어줘서 수정하게 되면 그 안에 정상이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시험관하기를 17번 만에 임신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이 실패해서 되신 분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10번 실패하고 저에게 이제 7번째 만에 임신 성공했는데, 그분은 저를 찾아오기 전에 월경혈이 없었어요. 자궁이 많이 망가졌던 분인데 시험관하기 10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자궁 내시경을 3번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환자가 동의하기 어렵고 10번 하는 동안 이런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 같은 거를 3번 하느냐. 근데 환자는 결국 임신이 아니라 월경혈이 나오는 걸 본인이 느끼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궁이 정상이 돼야지 착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월경을 하면서 저하고 7번 해서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에도 초대받고 그랬었는데 결혼식장도 아니고 돌잔치에 주치의가 초대받아가지고 박수 받고 그래서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좀 감동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저 외래에 제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원칙적인 치료를 하십시오. 주치의하고 정말 한 팀 되어주세요. 그런 말씀을 제가 난임 환자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제 외래 문구를 보고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한번 주치의로 선택해 주시면은 선생님하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2024년 용해에 우리 난임 환자분들 고민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